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가져오면서 삼성전자의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게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고리이지 않을까.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다는 표현이 있었듯이 LG 상사가 LS홀딩스에서는 거의 주도할 수 있는 그룹의 핵심 회사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4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배구조의 투자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지배구조라는 거는 주주와 경영자의 간극이라든지 책에서 배울 때 뭐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렇죠. 대리인 비용. 네, 대리인 비용, 도덕적 해이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보통은 대주주로서 경영을 하게 되면은 잘 경영해서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주주로서의 권익을 확장시킬 수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주주들은 많고 경영자가 뭐 자기 나름대로의 주주의 권익을 무시하면서 하는 행동을 비일비재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의 간극을 줄이는 게 지배구조다. 일반적으로 배당을 계속 확대한다는 거는 지배구조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일명 개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뭐가 있냐면은 3세, 4세로 넘어오면서 지배구조가 바뀌는 순간,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부분이 있고, 아니면 신사업을 확장하는 순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4대 그룹도 3세, 4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지배구조 이슈가 나왔다. 근데 사실 오너 입장에서 보면은 승계 과정에서 약화되는 지배력을 좀 강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오너의 지배력 강화의 목적이 주주의 권익과 위배될 때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도움될 때도 있고, 요거를 좀 가려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오너의 지배구조 강화가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오너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너의 지배구조를 확대했는데 배당을 확대했는지, 아니면 뭐 신성장 동력으로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단지 주가를 이쪽으로 올리고 주가를 이쪽으로 내려서 기존 주주를 거의 무시한 채 자기 지분만 취득하라는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이퀄로 보고 이거 주가 오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국 자본주의가 계속 도입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됐었을 때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주가가 판가름을 해주겠네요. 예. 삼성그룹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건희 부장님의 상속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편이 이루어질까요? 지배구조의 어느 정도의 틀은 잡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삼성그룹을 보실 때 큰 틀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순이익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제조기업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금융회사들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삼성생명은 8.5%,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5%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배구조를 견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4.2%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자식들 상속 비율대로 나눴던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지배구조는 삼성전자 위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거의 500조의 회사에 대해서 13%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틀은 다 형성이 됐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8.5% 가지고 있는데 보험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업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상당 부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었을 때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다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은 일부 가져오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고리이지 않을까. 삼성생명은 전자지분을 팔아야 되고 삼성물산은 전자지분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는 있고 요거를 사실 만족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내놓는 게 결국에는 물산이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생명으로부터 전자지분을 사온다. 요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거 했었을 때 기존 주주들한테 좋아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펼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돈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돈이 지금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아주 큰 돈은 없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뭐 활용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나오는 것 뿐이죠. 유력한 시나리오 아니에요? 부장님께서도 그 시나리오를 리포트에 쓰셨잖아요. 그 리포트를 썼는데 시나리오대로 절대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획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주주 가치를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보실 때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어떤 식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삼성물산한테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삼성물산이 좋아지겠느냐 나빠지겠느냐,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분이 예를 들어서 생명이 가지고 있다가 맞아. 뭐 물산이 가지고 있다는 건 무차별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차별하죠. 그래서 예. 삼성물산 주주한테는 그 포인트가 얼마만큼 NAV가 확대될 수 있는지요, 배당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삼성물산 주주한테 얼마만큼 유리할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산 주주 입장에서야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올수록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배당도 늘고 투자자산 가치도 더 증가할 테니까요. 바이오로직스 주주 입장에서 보더라도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좀 올라가야 나중에 그거를 좋은 값을 주고 팔아서 삼성전자 지분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이오로직스 주가도 계속 기업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전에는 대주주보다도 총수 일가가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 주가는 올라야 돼. 맞아요. 근데 합리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런 추론은 조금 위험한 추론이 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 와중에서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요새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캐파 증설도 해서 그런 성장성이 주가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지배구조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거는 상관관계 관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이제는 보시면 그런 시대가 아니다. 네. 또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바이오 에피스가 상장에 성공하면서 그 돈으로 자금 확보도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탄생 과정에 대한 명분도 얻고 이런 일석이조가 되지 않냐라는 또 시나리오도 있어요. 어차피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생긴 거고 그 탄생의 그거는 전혀 뭐 그냥 단순히 회계 규정에서 이거를 자회사로 잡았느냐 아니면 연결로 잡았느냐 아니면 별도로 지분법으로 잡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악유가 붙은 거고, 물론 이제 바이오 에피스가 상장이 돼서 바이오로직스한테 뭐 구주 매출로 해서 돈이 들어오든 아니면은 상장해서 지금 비상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 가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또 삼성물산의 가치도 그쵸.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강화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물산이 가장 수혜를 보는 거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차입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가치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NAV 증가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배당도 많이 들어오면서 캐시플로우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의 방향성은 이미 윤곽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주주 권익의 향상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전에는 무리해서 그런 것들을 지분 확보하기 위해서 이주식을 올리고 이주식을 빠뜨리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근데 물론 법인이지만은 그렇게 삼성생명은 법적인 요건 아니면은 자기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파는 거기 때문에 나 꼭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치되는 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그룹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LG그룹은 주 LG와 주 LX가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요.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지주사들도 2세, 3세, 4세가 넘어오면서 기존의 산업들은 안 좋을 수 있고 다른 사업이 좋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넘어오면서 기존의 선대 회장이 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뀌는 순간이 있었는데 LG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삼촌한테 어느 정도 계열사를 분리하는 게 총수 그쪽에서는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9대1 관점으로 LG랑 LX 홀딩스랑 분할해서 LS 홀딩스가 가져가는 회사들,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LG 상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을 몇 개 가져갔고 이쪽은 LG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당연히 LG도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1대 주주, 2대 주주, LS 홀딩스도 1대 주주, 2대 주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열 분리하기 위해서는 삼촌하고 LG 회장이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수합하면서 이제 계열 분리를 하겠죠. 네. LG도 이제는 삼촌한테 계열 분리했는데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성장 동력.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LG전자 핸드폰 사업을 접었다든지 앞으로 될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M&A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관점에서는 큰 틀에서는 성장 동력이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이 높아졌듯이 인적 분할된 LG그룹도 당연히 핸드폰을 접었고 LG전자에서 그리고 뭐 LG 화학 배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시켜서 이제 조만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될 거고 그 외에 인공지능이라는 성장 동력을 위해서 M&A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순현금으로 지주사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1조 이상 지금 LG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LG의 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 M&A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밸류 가치를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뭐 LG 주가에도 괜찮을 거고 주식회사 LX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LG 하우시스도 있고 LG 상사도 있고 한데요. 이 어떤 회사가 좀 주도권을 갖고 그룹을 이끌어 갈까요? LG 상사의 정체성상 여러 가지 사업 구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현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현금이 많나요? 북경 타워 매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회사로 판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또 한 말씀 드릴 거는 뭐냐면은 LG 그룹에서 있었을 때보다는 LS 홀딩스에 있었을 때는 일명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다는 표현이 있었듯이 LS 홀딩스에서는 거의 주도할 수 있는 그룹의 핵심 회사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G 상사가 그전에는 그냥 몇백 개 회사 중에 하나여서 여러 가지 부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LS 홀딩스에서는 몇 개 회사 중에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LG 상사의 정관에도 신규 사업들이 마구 들어갔잖아요. 그럼 앞으로 신성장 사업을 많이 하겠다 이런 포석인 거죠? 그럼요. LS 홀딩스가 이제 신규 회사고 어차피 계열 분리가 나중에 되면서 뭐 이쪽만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LG 상사가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주 LG와 주 LX가 분리할 때 LX에는 뭔가 구경제 산업만 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네요. 그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사이클을 갖고 망하는 산업이 있고 또 흥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산업을 전개할까가 최대 관건인데 그거를 LG 상사가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부에 걸쳐서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주 LG, 주 SK 이렇게 4개의 회사를 살펴봤는데요. 가장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클 기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배구조 개선 관점에서 조금 여지가 있다? 아니면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는 아직 삼성그룹이든지 LG그룹이든지 SK그룹들은 다 좀 정착화가 됐는데 현대차 그룹은 아직은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면은 지배구조 개선이 될 수 있고 2018년 같이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거는 각각의 회사의 주주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되지 않게 되면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뭐 하나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다음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